여러분, 계란 먹고 우유 마시고 비싼 단백질 보충제까지 챙겨 드시는데 근육은 왜 자꾸 빠질까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보충제에 쓰시는데 팔다리는 왜 점점 가늘어질까요? 이게 여러분이 잘못 드셔서가 아닙니다. 근육세포의 무늬 안에서 잠겨버려서 단백질이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그 자물쇠를 열어주는 건 비싼 보건식품이 아니라 여러분 집 부엌에 있는 몇 가지 흔한 식재료입니다. 3개월 전에 82세 어르신이 주치의한테 이제 휠체어 준비하라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그분이 제 진료실에 혼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지팡이도 없이 아무도 부축 안 하고 빨간 외투 입으시고 머리 단정하게 빗으시고 들어오시더니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직 희망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세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노인 영양학을 32년간 연구해 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8,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직접 진료하면서 근육 회복 사례들을 봐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 5가지 식품은 영양 보조 방법입니다. 약이 아니에요. 지금 치료 중이신 분들은 드시던 약을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근육무력증이나 걷기 힘든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되시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이건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32년 경력 의사가 진심으로 드리는 당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근육을 살리는 5가지 평범한 식품이고요.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 식품들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되는지, 실제 사례는 어땠는지,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만 정확히 아시면 근육이 사라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3가지 흔한 실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3,000번도 넘게 봤던 실수들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몇 년씩 열심히 단백질 챙겨 드시는데도 효과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3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 고기랑 계란만 드시고 식물성 단백질은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계란, 우유, 닭가슴살만 단백질이고 두부나 콩나물이나 팥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75세 넘으시면 단백질을 100% 동물성으로만 드시면 요산 수치가 슬금슬금 올라가요. 신장에 부담이 쌓이고요. 온몸이 계속 염증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 염증이 근육 성장을 가장 방해하는 적입니다. 올바른 비율은 동물성 단백질 60%, 식물성 단백질 40%입니다. 100대 0이 아니에요. 두 번째 실수, 한 번에 몰아서 많이 드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계란 3개를 한꺼번에 드세요. 오늘 하루 단백질은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서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75세 이상 몸은 한 끼에 최대 25g에서 30g 정도만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장이 안 돼요. 신장으로 그냥 빠져나갑니다. 돈만 낭비하고 신장만 혹사시키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은 아침, 점심, 저녁에다가 오전 간식, 오후 간식까지 5번으로 나눠서 매번 20g에서 25g씩 드시는 겁니다. 조금씩 여러 번, 그래야 근육이 천천히 흡수할 시간이 생깁니다. 3번째 실수, 비싼 수입 단백질 가루에만 돈 쓰시고 주변에 있는 자연식품은 안 드시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단백질 보충제 사 드시는데 실제 흡수율은 30%도 안 되는 경우가요. 왜 그럴까요? 단백질 가루에는
자연식품이 원래 갖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가 다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량 성분들이 진짜 문을 여는 암호예요. 이게 없으면 단백질이 세포문 앞에 서 있어도 못 들어갑니다. 자연식품은 달라요. 필요한 부품을 다 세트로 담아서 주니까 흡수율이 85% 이상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맞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식품, 대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거의 다 있으시죠? 시장에서 한 근에 10,000원도 안 하는 그 대추요. 그런데 99%가 대추는 그냥 피 만드는 거라고만 알고 계세요. 대추가 근육한테 진짜 뭘 해주는지는 모르십니다. 말린 대추 100g에는 철분이 같은 무게 계란보다 5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근육이 자라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는 혈액이 운반하고요. 혈액을 만들려면 철분이 있어야 합니다. 75세 넘으시면 많은 분들이 가벼운 빈혈이 있는데 본인은 모르세요. 혈액이 산소 나르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예요. 매일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근육문 앞까지 배달은 되는데 근육 안에 불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대추가 바로 그 전기 스위치를 다시 켜주는 겁니다. 대추 안에는 환상인산성고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근육 깨우기 물질이라고 부를게요. 이게 근육세포 표면으로 달려가서 살살 문을 두드립니다. 야, 배달 왔어 받으라고요. 마치 집 초인종이 고장나서 택배기사가 아무리 눌러도 소리 안 나고 물건이 문 앞에서 썩는 것처럼 대추가 그 초인종을 고쳐주는 겁니다. 작년 겨울에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조혜명 씨, 68세, 천안에 사시는 분이에요. 퇴직 전에 방직 공장에서 30년 일하셨어요. 딸이 부축해서 들어오시는데 제가 한눈에 봐도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흰 머리는 푸석하고 눈 밑은 새까맣고요. 10분만 걸으면 앉아서 쉬어야 하고 시장 가서 장 봐오면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서 한밤에 몇 번씩 깨신대요. 제 손을 잡으시는데 손바닥이 얼음장이었어요.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 있었어요. 선생님, 저 이제 68밖에 안 됐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예전엔 50kg 밀가루 자루를 혼자 4층까지 들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손주 앉는 것도 무서워요. 애 떨어뜨릴까 봐요. 그러시면서 눈시울이 빨개지셨어요. 옆에 있던 딸도 같이 눈물 닦고요. 검사를 해보니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93밖에 안 됐습니다. 정상은 120 이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온몸에 힘이 없을 수밖에요. 근육이 진짜 산소 부족 상태였습니다. 제가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매일 아침에 대추 5알, 전날 저녁에 따뜻한 물에 불려 놓으시고요. 다음날 아침에 대추랑 물이랑 다 드시고 거기에 삶은 계란 하나 같이 드세요. 첫 주에 전화 오셨어요. 선생님, 요 며칠 밤에 다리 안 쥐어요. 통잠 잤어요. 2주째 되니까 공원까지 한 번에 걸어가셨대요. 예전엔 중간에 꼭 쉬었는데요. 4주 후에 재검사했더니 헤모글로빈이 108까지 올라갔어요. 석 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정신이 반짝반짝하고요. 시장 왔다 갔다 1km를 가뿐히 걸으신대요.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 대추 5알이 제가 예전에 먹던 보건식품보다 훨씬 낫네요. 자유입니다. 이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대추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이게 제가 32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2022년에 중국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65세에서 80세 어르신 240명을
6개월 동안 추적 조사했어요. 매일 대추 5알에서 8알 드신 그룹하고 안 드신 그룹을 비교했더니요. 대추 드신 분들은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평균 12% 올라갔습니다. 근육 힘은 18% 좋아졌고요. 걷는 속도는 15% 빨라졌어요. 이 수치는 중국 영양학회 2022년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문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실까요? 매일 말린 대추 5알에서 8알, 전날 저녁에 따뜻한 물에 불려 놓으시고요. 다음날 아침 식사 때 대추랑 물이랑 다 같이 드세요. 거기에 삶은 계란 하나 같이 드시면 철분이랑 단백질이 동시에 들어가니까 효과가 2배입니다. 대추는 신장, 약강, 회조 같은 데서 나온 게 영양이 더 진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당뇨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3알에서 5알로 조절하시고요. 변이 딱딱하신 분들도 3알 정도로 줄이세요. 불린 대추가 그냥 씹는 것보다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대추로 산소 공급 통로를 뚫었으면 이제 2번째입니다. 산소만 있다고 끝이 아니에요. 더 숨어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잠깐 하나 더요. 구기자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직접 본 일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3년 전에 영화 출장 갔을 때 그쪽 한의사 선생님 한 분을 뵈러 갔어요. 성이 왕씨셨는데 그때 82세셨습니다. 제가 그분 댁에 도착했을 때 마침 10kg짜리 약 항아리를 한 손으로 들어 올려서 탁자 위에 딱 놓으시는 걸 봤어요. 동작이 깔끔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충격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70대 어르신들 중에 5kg도 못 드시는 분이 많거든요. 제가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주머니에서 구기자 한 줌 꺼내서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으시면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냥 구기자를 매일 한 줌씩 50년 먹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구기자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거구나. 영하 5보 중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게 구기자예요. 말린 구기자 50g에는 단백질이 7g 들어 있습니다. 같은 무게의 계란보다 많아요. 그런데 더 값진 건 구기자 안에 있는 구기자 다당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게 다른 음식으로는 대체 못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육세포 안에 쌓인 활성산소 쓰레기를 청소하는 겁니다. 75세 넘으시면 근육세포가 마치 오래된 물건이 가득 쌓인 방 같아요. 단백질이 새로 들어와서 살려고 해도 안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구기자 다당이 바로 매일 찾아오는 청소 아줌마예요. 쓰레기를 깨끗이 치워주니까 단백질이 들어가서 진짜 근육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핸드폰이 느려진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핸드폰이 고장난 게 아니라 메모리가 꽉 찬 거잖아요. 정리 좀 하면 다시 빨라지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구기자가 옛날 사람들이 먹던 민간요법 아니야? 빨간 물 우려내는 게 진짜 효과가 있어? 그 의심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학이 내놓은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2021년에 랜싯 자매지에 실린 연구가 있습니다. 구기자 다당이 사이트1이라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과학계에서는 이걸 장수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활성화되면 세포 복구 효율이 3배 올라가요. 근육세포가 젊었을 때처럼 다시 재생하는 능력을 보인다는 겁니다. 출처는 랜싯 2021년 자매지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문 찾아보실 수 있어요. 2023년에 중국 중의과학원 연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12주 동안 매일 구기자 먹은 노인 피험자들은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평균 19% 향상됐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의 발전소예요. 이게 잘 돌아야 근육이 힘을 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구기자를 21세기 최고의 건강식품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게 미신이 아니고 국제권위기관이 인정한 거예요.
이대 없이 75세 상해 포동에 사시는 분이에요. 퇴직 전에 30년 동안 공공버스를 몰았어요. 제게 오셨을 때 오른손으로 핸들을 오래 잡고 있으면 손이 저리고요. 차에서 내릴 때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문 붙잡고 서야 했대요. 밤에 몸 뒤척이는 것도 힘들었어요. 한숨 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제 진짜 늙은 거예요. 30년 운전하던 사람이 이제 차도 못 몰겠어요. 그 말투에 온통 무기력함이 묻어났어요. 듣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매일 오후 3시에 구기자 한 줌, 대략 20g 정도 보온병에 물 부어서 우려 마시고 구기자도 물이랑 다 먹으라고 했어요. 첫 주에 손 저린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대요. 3주 되니까 차에서 내릴 때 문 안 잡아도 혼자 설 수 있었어요. 2달 만에 자전거 타고 공원까지 가실 수 있었습니다. 반년 후에 재진 오셨는데 자전거 타고 오신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웃들이 무슨 선약 먹었냐고 물어봐요. 저는 그냥 구기자 한 줌이라고 했더니 다들 안 믿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아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작은 종 모양 알림도 켜주세요. 매주 한 번씩 제가 새로운 내용 올릴 때마다 알림 가실 거예요. 우리 함께 끝까지 건강하게 갑시다. 구기자는 어떻게 드실까요? 매일 말린 구기자 20g에서 30g,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대에 흡수율이 제일 높아요. 보온병에 물 부어서 우린 다음에 구기자랑 물 전부 다 드세요. 죽 끓일 때 한 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마른 거 씹어 드셔도 됩니다. 영하 중령에서 나온 구기자가 원산지라서 품질이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감기 걸리거나 열 나실 때는 며칠 쉬세요. 설사하실 때도 일시 중단하시고요. 몸이 열이 많은 체질이신 분들은 양을 반으로 줄이세요. 우린 구기자는 꼭 먹어야 영양이 다 들어갑니다. 물만 마시면 소용없어요. 세 번째 식품 말씀드리기 전에 급하게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앞에서 대추랑 구기자, 하나는 산소 통로를 뚫고 하나는 세포 쓰레기를 치워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이 2가지 음식을 계속 드시면서 동시에 다음 2가지를 드시고 계시면 효과가 60% 이상 사라집니다. 첫 번째, 가공 육류예요. 베이컨, 소시지, 햄 이런 거요. 맛있죠? 저도 압니다. 많은 집에서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음식이고요. 그런데 이 안에는 아질산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몸속에서 계속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만성염증이 뭐냐면요. 작은 불이 근육 안에서 매일 조금씩 타고 있는 거예요. 고생해서 들어온 단백질이 근육되기도 전에 이 불 때문에 다 타버립니다. 2023년 중국 영양학 보고서 데이터를 보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가공 육류 드시는 노인분들은 안 드시는 분들에 비해 근육 손실 속도가 37% 빨랐습니다. 출처는 2023년 중국 영양학보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입만 즐기는 정도로만 드세요. 두 번째, 정제 설탕이요. 사탕, 단, 음료, 케이크 이런 거요. 정제 설탕은 혈당을 확 올렸다가 확 떨어뜨립니다. 인슐린이 엄청나게 분비되고요. 인슐린 높아지면 코티솔이 따라 올라와요. 코티솔은 근육을 뜯어내는 호르몬이에요. 여러분이 애써서 들여온 단백질을 이게 하나씩 하나씩 다시 분해합니다. 이게 마치 한쪽에서 컵에 물을 따르는데 다른 쪽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는 것과 같아요. 대추랑 구기자는 물을 채워주는데 설탕이라는 구멍을 안 막으면
영원히 컵이 안 찹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보충제도 나쁜 습관이 계속 파괴하는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좋아요. 경고는 여기까지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75세 넘어서 근육이 빠지는 가장 큰 숨은 원인이 뭔지 아세요? 단백질을 적게 먹어서가 아니고 운동을 안 해서도 아니에요. 몸이 염증성 노화라는 상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염증은 감기처럼 열나고 붓는 게 아니에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나무 속의 흰개미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안은 다 비어있게 만듭니다. 매일 여러분의 근육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어요. 산사 안에는 퀴세틴이랑 루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성 염증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천연 성분 중 하나예요. 근육을 공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단백질은 건축 자재고요. 염증은 공사장에서 타고 있는 불입니다. 자재를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불이 붙어 있으면 다 타버리잖아요. 산사는 소방대예요. 불부터 끄고요. 그래야 일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집이 진짜로 지어지는 겁니다. 2021년에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가 있어요. 산사 제품을 계속 드신 노인 피험자들은 몸속의 C반응 단백질, 이게 염증 지표인데요. 이게 23%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근육 단백질 합성 속도가 22% 빨라졌어요. 출처는 2021년 영양학 저널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문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왕 아줌마 70세, 광저우 천하구에 사시는 분이에요. 퇴직 전에 평생 회계 일을 하셨어요. 이분의 문제가 특이했어요. 비 오는 날만 되면 무릎이 붓고 아프고요. 손가락 관절이 굵어져서 펜 잡기가 힘들었어요. 혈액 검사에서 C반응 단백질이 15나 나왔습니다. 정상은 3 미만이어야 해요. 앉아서 안경 벗고 손가락 주물르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예전엔 회계사였어요. 글씨 평생 썼는데 이제 펜도 못 잡아요. 손녀 숙제 봐주는 것도 못해요. 목이 메어서 말을 못 끝내시더라고요. 제가 식후 1시간 뒤에 산사 말린 거 6개에서 8개 드시라고 했습니다. 첫 주에 무릎 붓기가 가라앉았어요. 3주째 되니까 펜 잡고 글씨 쓸 수 있었어요. 감격해서 저한테 위챗 메시지 보내시면서 손녀 숙제 채점해준 사진 찍어서 보내셨어요. 2달 후에 재검사했더니 C 반응 단백질이 6까지 떨어졌고요. 4달 후에 메시지 보내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매일 아침 공원에서 태극권 24씩 다 해요. 숨도 안 차고 안 힘들어요. 옆집 사람들이 무슨 약 먹었냐고 물어봐요. 저는 그냥 산사 몇 개 먹었다고 하니까 다들 안 믿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주변 분들한테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어떤 가정에는 진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사는 어떻게 드실까요? 매일 말린 산사 6개에서 8개, 아니면 생산사면 3개에서 4개요. 식후 1시간 뒤에 드세요. 산동이나 하북에서 나온 큰 산사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요. 가장 편한 먹는 법은 산사에다가 대추하고 부기자 같이 넣고 물에 우려 마시는 겁니다. 3가지가 협력해서 효과가 서로 보완돼요. 이게 제가 많은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리는 일상배합법이에요. 주의할 점은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양을 줄이시고요. 공복에는 절대 안 됩니다. 대추랑 같이 드시면 산성이 중화돼서 위가 훨씬 편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깊게 숨 쉬세요. 앞에 3가지는 보조예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2번째와 첫 번째가 진짜 열쇠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오래 안 열린 철문하고 철 자물쇠 본 적 있으세요? 녹이 슬어서 원래 열쇠 갖고 있어도 안 돌아가잖아요. 누가 윤활유 한 방울 떨어뜨리면 딸깍 소리 나면서 순식간에 돌아가고요. 호두가 근육세포한테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75세 넘으시면 근육세포 바깥막이 점점 딱딱해지고 쉽게 부서져요. 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단백질이 들어가고 싶어도 문틈이 너무 좁아서 못 들어가요.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분해돼 버립니다. 호두 안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딱딱해진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다시 유연하고 탄력 있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녹슨 철문에 윤활유 바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야 단백질이 순조롭게 들어가서 진짜 근육이 됩니다. 2022년에 미국 노인의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2,800명을 3년 동안 쭉 추적했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호두 드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이 똑같은데도 근육 유지율이 안 드신 분들보다 34% 높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세포막 투과성이 좋아져서 단백질이 들어가는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출처는 미국 노인의학회 저널 2022년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문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 선생님, 77세, 남경에 사시는 분이에요. 퇴직 전에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제게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매일 계란 2개, 살코기 1덩이씩 드시는데 단백질은 안 부족한데 반년 만에 체중이 4kg 빠졌대요. 팔이 눈에 띄게 가늘어지고 옷 입으면 헐렁헐렁하고요. 걸을 때 약간 휘청거리셨어요. 안경 밀어 올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단백질 충분히 먹는데 왜 이럴까요? 몸속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목소리에 불안이 가득했어요. 제가 전체 검사를 다 해봤는데 장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단순히 단백질 흡수 장애였습니다. 세포막 투과성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린 다음에 매일 호두 알맹이 4개, 오전하고 오후 2번으로 나눠서 단백질 음식이랑 같이 드시라고 했어요. 2주 후에 체중이 더 이상 안 빠졌어요. 한 달 후에 팔 둘레가 거의 1cm 늘었는데 본인이 만져보셔도 느껴지셨어요. 석 달 만에 체중이 2kg 다시 올라갔는데 전부 근육이었어요. 반년 후에 재진 오셨는데 정신이 쩡쩡하셨어요. 들어오시면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먹는 게 부족한 게 아니라 근육이 배송을 못 받고 있었네요. 호두라는 택배 기사가 생기니까 단백질이 다 들어가네요. 저 지금 아침에 아파트 단지 운동기구에서 턱걸이도 해요. 77세에 진짜 들어올리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뭉클했어요. 호두는 어떻게 드실까요? 매일 호두 알맹이 4개에서 6개, 약 30g이에요. 오전하고 오후 2번으로 나눠서 단백질 음식이랑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신강 박피, 호두가 오메가3 함량이 높아요. 중요한 건 절대로 구워 먹지 마세요. 볶지도 마세요. 고온에서 오메가3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꼭 생으로 드세요. 체형이 좀 통통하신 분들은 4개 이내로 조절하세요. 호두 열량이 낮지는 않거든요. 앞에 4가지가 각각 하나씩 문제를 해결했어요. 산소, 쓰레기, 염증, 세포막. 그런데 이 4가지를 다 합쳐도 못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근육 안에 잠들어 있는 예비군을 깨우는 일. 이건 오직 첫 번째만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근육 속에는 잠들어 있는 부대가 있어요. 의학 용어로는 위성세포라고 합니다. 이게 근육 전용 수리부대예요. 젊을 때는 근육이 조금만 다쳐도 이 사람들이 바로 깨어나서 전력으로 수리합니다. 그런데 75세 넘으면 대부분이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근육이 손상돼도 응답이 없어요. 손상된 만큼 그냥 줄어듭니다. 회복이 안 돼요. 이게 75세 이후에 근육 손실이 65세 때보다 훨씬 빠른 이유입니다. 앞에 4가지 음식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대는 못 깨워요. 이걸 깨울 수 있는 건 오늘 첫 번째, 용안육밖에 없습니다. 남쪽에서는 용안육이라고 부르고 북쪽에서는 개원육이라고도 해요. 2023년에
하버드 의과대학 세포대사 저널에 발표된 연구가 있어요. 대상은 72세에서 89세 어르신 120명이었고요. 16주 동안 매일 용안육 드셨어요. 결과를 보고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다 놀랐습니다. 위성세포 활성화율이 31% 올라갔어요. 다리 힘은 23% 좋아졌고요. 걷는 속도가 19% 빨라졌고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가 28% 빨라졌습니다. 연구를 이끈 교수님 원문 그대로 인용하면요. 우리는 단일 식품이 노인 근육세포에 이렇게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본 적이 없다. 출처는 하버드 의과대학 세포대사 2023년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문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근육을 군대로 비유하면요. 위성세포는 예비군 전사들이에요. 평소에는 자고 있고요. 용안육이 긴급 집합 호령인 거예요. 호각 소리 울리면 전부 일어나서 근육이 즉시 전투력 회복하는 겁니다. 이제 진 할머니 이야기를 완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이었어요. 북경 막 가을 들어서 아직 약간 무더웠어요. 진 할머니 따님이 휠체어 밀고 제 진료실로 들어오셨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신 할머니는 백발이 흐트러지고 얼굴이 회백색이고 눈빛이 공허했어요. 마치 곧 꺼질 것 같은 등불 같았어요. 따님이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 주치의가 근육위축증 말기라고 하시면서 휠체어 준비하래요. 앞으로 계속 이럴 거래요. 말하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고요. 진할머니도 그 말 듣고 눈시울이 빨개지셨어요. 제 손을 잡으시는데 손바닥이 얼음장이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선생님, 저 이제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휠체어 타기 싫어요. 장 보러 직접 가고 싶고요. 어린 손녀 안고 싶고요. 존엄하게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그분 눈에서 절망과 동시에 삶에 대한 깊은 갈망을 똑같이 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씀드렸어요. 진할머니 아직 숨 쉬고 계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아직 희망이 있어요. 저는 100% 장담은 못하지만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일부터 우리 한 걸음씩 가봅시다. 30일 방안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1일부터 7일까지는 대추부터, 8일부터 14일까지는 구기자 추가, 15일부터 21일까지는 산사 추가, 20일부터 28일까지는 호두 추가, 29일부터는 용안육 추가. 6주 차에 받은 전화통화를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어요. 친할머니 따님이 흥분해서 말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엄마가 오늘 아침에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셨어요. 제가 안 도와드렸는데 혼자 앉으셨어요. 그리고 혼자 일어나서 10걸음 걸으셨어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혼자 일어나신 거예요. 전화 너머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8주 차에 진 할머니는 50걸음 걸으실 수 있었어요. 화장실까지 걸어가시고 거실까지 걸어가시고 벽 붙잡고 아래층까지 걸어 내려가셨어요. 따님이 메시지 보내셨어요. 엄마가 다리에 힘이 생긴다고 하세요. 뭔가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느낌이래요. 그게 바로 위성세포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입니다. 12주 차에 진 옷이라고 했는데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진 할머니가 혼자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휠체어 없이 지팡이 없이 아무도 안 붙잡고 빨간 외투 입으시고 머리 단정하게 빗으시고 얼굴에 혈색이 돌고 걸음이 안정적이셨어요. 제 앞에 서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기억하세요? 석 달 전에 선생님이 아직 희망 있다고 하셨죠? 감사합니다. 진짜 희망이 있었어요. 말씀하시면서 눈물이 흘러내렸고요.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어제 진 할머니가 저한테 위챗 메시지 보내셨어요. 선생님, 오늘 남편이랑 같이 5km 걸었어요.
시장 지나가면서 제가 직접 채소 사서 손에 들고 집까지 왔어요. 점심에 온 가족한테 밥상 차려드렸고요. 오후에는 어린 손녀 안고 아래층 공원에서 햇볕 쐬었어요. 선생님,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그 메시지 보고 저는 사무실에서 울었어요. 감사해서가 아니라 82세 생명이 다시 꽃피는 걸 제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진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저처럼 나이 들었다고 쓸모없다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해주세요. 75세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래요. 저도 82세인데 일어났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용안육은 어떻게 드실까요? 매일 2시발, 약 30g이에요. 아침에 시발, 오후에 시발, 따뜻한 물에 불린 다음에 물이랑 같이 다 드세요. 북건 보존 용안이 품질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배합법은 용안육에다가 대추, 구기자 같이 끓이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진할머니한테 쓴 일상배합이에요. 세 가지가 협력해서 효과가 몇 배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당뇨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최대 시발까지만요.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신 분들은 양줄이시고요. 감기나 열나실 때는 먼저 중단하세요. 자, 여러분 5가지 식품 다 말씀드렸어요. 대추는 산소 배송하고, 구기자는 쓰레기 치우고, 산사는 염증 끄고, 호두는 세포막 열고, 용안육은 잠든 근육 깨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5가지 식품은 영양 보조 방법이지 약이 아니에요.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2개월에서 3개월 꾸준히 하셔야 확실한 변화가 보입니다.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용안육이랑 대추에 칼륨이 좀 있으니까 의사 선생과 상담 후에 드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각 음식의 양을 조절하세요.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30일 행동계획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부터 7째 날까지 시작 기간이에요. 매일 아침 식사에 대추 5알 물에 끓인 거 하고, 삶은 계란 오후 3시에 구기자 20g 물에 우려서요.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산사 3알. 예상 변화는 3일째 수면이 좋아지고요. 5일째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안 뻣뻣하고 7일째 걸을 때 전보다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8째 날부터 10나흘째 날까지 가속 기간이에요. 첫 주 기본에다가 오전 10시에 호두 알맹이 2개 추가하시고요. 오후 구기자물에다가 용안육 시발같이 넣으세요. 예상 변화는 10일째 체력이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14일째 가족들이 얼굴에 혈색 생겼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15째 날부터 20하루째 날까지 돌파 기간이에요. 위에 전부 계속하시면서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 추가하세요. 예상 변화는 18일째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 안 짚어도 되고요. 21일째 물건 들 때 힘이 더 느껴집니다. 20이틀째 날부터 30째 날까지 고정기간이에요. 이 습관을 매일 생활의 일부로 만드세요. 예상 변화는 28일째 계단 오를 때 안 힘들고요. 30일째 전체적으로 정신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하루에 드는 돈은 10,000원도 안 돼요. 준비하는 시간도 10분 안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비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게요. 이 5가지를 각각 따로 드셔도 효과가 괜찮은데요. 조합하는 순서가 있으면 효과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아침 식사에는 대추 5알하고 삶은 계란하고 용안육 10알 같이 드세요. 오전 10시에는 생호두 알맹이 2개 하고 두유나 우유 작은 잔 1컵. 오후 3시에는 구기자 20g 물에 우리고 용안육 10알 추가해서 구기자랑 물 전부 다 드세요.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산사 3개에서 4개로 마무리하세요. 왜 이 순서가 중요하냐면요. 아침에 대추가 먼저
산소 통로를 뚫고요. 용안육이 동시에 위성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두 가지 신호가 겹쳐서 힘이 더 커져요. 오전에 호두가 미리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면 점심때 드시는 단백질이 문 열고 들어갈 준비가 끝나 있는 거예요. 오후에 구기자가 하루 동안 쌓인 쓰레기를 청소해서 세포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저녁에 산사가 염증 수치를 낮춰주면 밤에 근육이 회복하는 게 더 잘 됩니다. 이게 제가 진 할머니한테 쓴 방안이고요. 제가 32년 동안 만든 것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배합입니다. 32년 동안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한 사람이 이제 끝이라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는 걸요. 손주도 못 앉는다던 분이 손주 안고 아래층 공원에서 햇볕 쬐는 걸요. 휠체어 타고 들어왔다가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걸요. 매번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이 일을 선택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대해주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5가지 식품이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가장 비싼 것도 아니고 가장 신기한 것도 아니지만 제 생각에 여러분한테 가장 맞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 3가지를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30일 계획화면 캡처하시거나 적어두세요. 내일부터 하루에 하나씩 체크 표시하세요. 두 번째, 이 영상을 여러분이 아끼는 어르신 한 분이나 부모님 건강 걱정하는 친구 한 분한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그분한테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댓글란에 알려주세요. 올해 몇 살이신지, 가장 되찾고 싶은 게 뭔지요? 계단 오르는 힘인가요? 손주 앉는 팔인가요? 아니면 혼자 장 보러 갈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인가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글 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건 그냥 영상 하나 보려고 오신 게 아니라 본인의 삶을 위해서 진지하게 뭔가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이건 정말 소중하게 대해줘야 할 일이에요. 건강이라는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믿고 여러분도 저 믿고 우리 함께 가는 겁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돼요. 다음 주 영상에서는 뼈를 몰래 훔쳐가는 5가지 음식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거의 모든 집 부엌에 있는데 의사들은 절대 안 먹는 거예요. 꼭 보러 오세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잠깐만요. 아직 끝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식품 외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게 더 있어요. 바로 이 5가지를 드시면서 절대 같이 하시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건 모르시고 같이 하시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첫 번째, 커피랑 녹차를 식사 직후에 바로 드시는 거예요. 커피하고 녹차 안에 타닌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철분하고 결합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대추 먹어서 철분 보충했는데 커피 한 잔 마시면 철분 흡수율이 60%까지 떨어져요. 만약에 커피나 녹차를 정말 드시고 싶으시면 식사 후 최소 2시간 뒤에 드세요. 두 번째, 차가운 음료수예요. 얼음 든 음료, 아이스크림,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물 이런 거요. 차가운 게 위장으로 들어가면 위장 온도가 확 떨어지면서 소화 효소 활동이 느려집니다. 대추, 구기자, 산사 이런 것들의 영양소 흡수가 30% 이상 줄어들어요. 특히 60세 넘으시면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으니까 더 조심하셔야 해요.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드세요. 세 번째, 술이에요.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될 때 비타민 B군이랑 아연을 엄청나게 소비합니다. 이 영양소들이 없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는 과정이 막혀요. 게다가 알코올은 근육 단백질을 직접 분해하는 작용도 해요. 한 번 과음하시면 48시간 동안 근육 합성이 정지됩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정도로만 하세요. 네 번째, 과도한 운동이에요. 많은 분들이 근육 만들려면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75세 이후에는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땀 흘릴 정도로 격렬하게 운동하시면 몸이 스트레스 상태에 들어가서 코티솔이 분비돼요. 코티솔은 근육을 분해하는 호르몬이에요. 적당한 운동은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숨이 차거나 땀이 비 오듯 흐르면 과한 거예요. 다섯 번째, 수면 부족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세요. 근육은 자는 동안에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 시간에 안 주무시면 하루 종일 먹은 영양소가 전부 낭비됩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려고 노력하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요. 이 5가지 주의사항 꼭 지키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 드셔도 이런 걸 같이 하시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정리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께 10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대추예요. 말린 대추 5알에서 8알을 매일 아침에 불려서 물이랑 같이 드세요. 철분이 풍부해서 혈액 산소 운반 능력을 높여주고 근육세포에 산소를 배달합니다. 계란 1개랑 같이 드시면 철분과 단백질이 동시에 들어가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번째, 구기자예요. 매일 20g에서 30g을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보온병에 우려서 구기자랑 물 전부 드세요. 구기자 다당이 근육세포 안에 활성산소 쓰레기를 청소해서 단백질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위성세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산사예요. 매일 말린 산사 6개에서 8개를 식후 1시간 뒤에 드세요. 퀴세틴이랑 루틴 성분이 만성염증을 억제해서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합니다. 대추, 구기자랑 같이 우려 드시면 3가지가 협력해서 효과가 좋아집니다. 네 번째, 호두예요. 매일 호두 알맹이 4개에서 6개를 오전, 오후 2번에 나눠서 단백질 음식이랑 같이 생으로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딱딱해진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단백질이 근육세포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절대 볶거나 구우면 안 돼요. 5번째, 용안육이에요. 매일 20알, 약 30g을 아침 시발, 오후 시발로 나눠서 따뜻한 물에 불려서 물이랑 같이 드세요. 잠들어 있던 위성세포를 깨워서 근육의 자체 수리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게 5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 회복 촉진제예요. 6번째, 3가지 흔한 실수예요. 동물성 단백질만 드시고 식물성 단백질 무시하는 것, 한 번에 몰아서 많이 드시는 것, 비싼 수입 보충제만 믿고 자연식품 안 드시는 것, 이 3가지를 피하세요. 7번째,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2가지예요. 가공 육류하고 정제 설탕. 이 2가지는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근육을 분해하는 호르몬을 자극해서 여러분이 애써 보충한 단백질을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8번째, 5가지를 드시면서 피해야 할 것들이에요. 식사 직후, 커피나 녹차, 차가운 음료, 과도한 술, 격렬한 운동, 수면 부족, 이 5가지를 조심하세요. 9번째, 30일 실천 계획이에요. 1주차에는 대추, 구기자, 산사로 시작해서 몸을 준비시키고요. 2주차에 호두랑 용안육을 추가해서 효과를 가속화시키고요. 3주차에 가벼운 운동을 더해서 돌파하고요.
4주차에 습관으로 고정시킵니다. 하루 비용은 10,000원도 안 들고 준비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10번째, 최고의 조합 순서예요. 아침에 대추, 계란, 용안육을 같이 드시고요. 오전에 호두랑 두유 또는 우유, 오후에 구기자랑 용안육, 우린물 저녁 식후에 산사로 마무리하세요. 이 순서가 각 식품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이 10가지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근육 손실을 막고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이 봤어요. 한 사람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요. 손주도 못 앉는다던 분이 손주 안고 아래층에서 햇볕 쬐는 모습을요. 휠체어 타고 들어왔다가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요. 매번 볼 때마다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게 정말 감사하다고 느껴요. 여러분의 근육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지쳐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보살펴줄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5가지 식품은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제안입니다. 가장 비싼 것도 아니고 가장 신기한 것도 아니지만 제 생각에 여러분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께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30일 계획을 화면 캡처하시거나 노트에 적으세요. 내일부터 하루에 하나씩 체크 표시하시면서 실천하세요. 두 번째, 이 영상을 여러분이 아끼는 어르신 한 분이나 부모님 건강 걱정하시는 친구 한 분한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공유가 그분한테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댓글란에 알려주세요. 올해 몇 살이신지, 가장 되찾고 싶은 게 뭔지요? 계단 오르는 힘인가요? 손주 앉는 팔 힘인가요? 아니면 혼자 장 보러 갈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인가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글 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건 단순히 영상 하나 보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을 위해서 진지하게 뭔가를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이건 정말 소중하게 대해야 할 일이에요. 건강이라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도 저를 믿으면서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면 돼요. 다음 주 영상에서는 뼈를 몰래 훔쳐가는 5가지 음식 알려드릴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거의 모든 집 부엌에 다 있는데 의사들은 절대 안 먹는 거예요. 꼭 보러 오세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